KF-21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음 단계 전투기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장 개념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유인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인 자산과 연계되는 형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의 역할이 단독 수행에서 지휘와 통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피탄 무인기와의 연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인 전투기가 직접 위험 지역에 진입하기보다 무인기를 앞세워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인 전투기는 전체 작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인기 운용이 확대될수록 전투기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운용 개념도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자동화 기능을 넘어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조종사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구조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 조종사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자 통신 기술 역시 미래 전투기 구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됩니다. 통신 보안과 정보 전달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며 전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란이나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죠.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전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은 이런 미래 구상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센서 융합과 데이터 처리, 장비 간 연동 능력은 차세대 전투기에서도 핵심 요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구축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개발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축적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차세대 개념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일정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려다 개발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일부 사업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전 배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은 이런 위험 요소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기존 전력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죠. 이는 안정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KF-21 자체가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본 성능을 확보하고 이후 개량을 통해 기능을 확장하는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노하우는 다음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KF-21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서 한국 항공기술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KF-21 이후 전투기 발전 방향은 유무인 복합 운용을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가 중심에서 작전을 조율하고 다수의 무인기가 이를 보조하는 구조가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정찰과 전자전, 공격 임무를 분담하며 전체 작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인 전투기는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일 기체 중심의 전투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 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피탐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와 소재 기술이 결합되면서 생존성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에서는 기체 형상뿐 아니라 운용 방식까지 포함해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만 통신을 사용하거나 무인기를 활용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죠. 이는 단순한 설계 기술을 넘어 전술 개념까지 포함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탐지 회피 능력과 정보 운용 능력이 동시에 결합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운용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기능이 적용될 경우 전투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모든 정보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AI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AI와 무인기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복잡성이 증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기술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성능이 실제 운용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기술 도입 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통합 능력과 시험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죠. 각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성능 향상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은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무장 운용 개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투기가 직접 모든 무장을 운용하기보다 무인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는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의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구조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임무 성격에 따라 무인기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 협력 구조와 기술 축적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는 기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혁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축적이 반복될수록 다음 단계 개발 속도와 완성도도 함께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에서 공중급유 운용 능력은 작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전투기의 기본 항속거리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공중급유를 통해 이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공중에서 보충할 수 있게 되면 작전 반경이 크게 확장되며 이는 전투기 운용 방식 자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이동거리 증가가 아니라 작전 지속 시간과 대응 유연성까지 함께 향상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특히 장거리 작전 환경에서 이 능력은 전력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중급유는 전투기의 채공 시간을 늘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지역 상공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감시와 대응 능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한반도와 같이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응 가능한 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공 시간 확보는 단순한 편의 수준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되죠. 전투기가 기지로 복귀하지 않고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작전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며 실제 작전 계획 수립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반영됩니다. KF-21은 공중급유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유 장비와 연동되는 구조를 통해 실제 운용 환경에서 안정적인 급유가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급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체 안정성 문제도 함께 검증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공군 전력과의 연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330와 같은 공중급유기와의 호환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연료를 보급받을 수 있을 경우 전력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급유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을수록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공중급유는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장거리 타격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필요할 경우 작전 구역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죠. 특정 지역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는 전략적인 선택폭을 넓히는 요소입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응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줄어들수록 작전 계획의 자유도가 높아지며 전력 운용에서의 판단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중급유는 단순한 보급 수단이 아니라 작전 흐름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공중급유 체계 부족으로 인해 작전 효율이 제한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급유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투기가 임무 수행 도중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작전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급유기 수량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운용 계획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도 보고된 바 있는데요. 특히 장거리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크게 드러나며 전력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작전 능력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공중급유와 연계된 운용 개념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급유 기능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전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용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연료 보급 시점, 임무 지속 시간, 교대 운용 방식 등 세부 요소들이 함께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연료 운용 방식이 달라질수록 전술 선택지도 함께 확대되며 이는 전체 공군 전력 운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좋은 사례로는 기존 공군 전력과의 연계 운용이 있습니다. F-15과 F-16 역시 공중급유 능력을 활용해 작전 반경을 확장해 왔으며 다양한 실전 환경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습니다. KF-21이 이 전력과 함께 운용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전력 간 호환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추가가 아니라 전체 공군 전투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죠. 국내 기술 기반 전투기가 기존 주력 전력과 같은 수준의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공중급유 능력은 연합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맹국과의 공동 작전 상황에서 동일한 급유 방식과 절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작전 협력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호환성을 넘어 전술적 신뢰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협업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KF-21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이 일정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공중급유 운용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연료를 보충할 수 있게 되면 단일 임무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투기의 역할을 단순 타격에서 지속적인 공중 통제 임무까지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일정 공역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공중 우세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채공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교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채공 능력은 전장의 흐름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공중급유는 특히 장거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투기가 출격 후 여러 차례 급유를 받으며 이동할 경우 훨씬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필요시 작전 구역을 넓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상대방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단일 방향에서의 진입이 아닌 다축 접근이 가능해지면 상대의 방어 체계는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작전 성공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중급유를 기반으로 한 전술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를 전방에 지속적으로 배치하면서 후방에서 급유를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대로 급유를 받으면서 임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전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편대 단위의 운용 효율도 함께 향상될 수 있으며 일부 전력이 급유를 받는 동안 나머지 전력이 공역을 유지하는 구조를 통해 빈틈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사례에서는 공중급유 과정에서 안전 문제나 운용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급유 과정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부족할 경우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유기와 전투기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작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급유 절차 표준화가 미흡해 임무 수행 중 계획 변경이 발생하거나 급유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작전 흐름이 끊기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죠. 이런 사례는 단순한 장비 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훈련과 운용 개념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 훈련과 시뮬레이터 훈련을 병행하면서 급유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작전 효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조종사 간 협조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으며 야간 및 악천 후 상황까지 고려한 훈련 확대를 통해 실전 대응 능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운용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공중급유는 유무인 복합 운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향후 무인기와 연계된 작전이 확대될 경우 전투기가 공중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이를 통제하는 구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공중급유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투기의 채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인기 운용 효율도 함께 향상될 수 있으며 실시간 정보 공유와 임무 분담 구조가 더욱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래 공중전 개념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사례로는 다양한 전력이 공중급유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기체도 공중급유를 통해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KF-21이 이와 함께 운용될 경우 복합적인 전술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전력이 공중급유를 매개로 연결될 때 전체 전투 효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스텔스 전력과 비스텔스 전력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상호 보완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작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의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는 야간과 저가 시성 환경에서 실제 전투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운용 형태입니다. 임무는 단순한 폭탄 투하가 아니라 정보 수집 단계부터 접근, 식별, 타격, 이탈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연결되면서 진행되는데요. 특히 시야 확보가 제한되는 조건에서는 조종사의 감각보다 기체에 탑재된 탐지 장비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심이 되며 이 정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임무 성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임무는 출격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표 지역의 좌표와 방어 배치, 예상되는 위협 요소가 사전에 분석되며 이를 바탕으로 비행 경로가 설정됩니다. 야간 환경에서는 지형과 기상 조건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접근 경로는 단순 직선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적어도 비행 구간과 고도 상승 구간이 혼합되며 탐지 회피를 위한 항로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비행 경로 유지를 지원하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륙 이후 전투기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합니다.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기체 자체 탐지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가 동시에 반영되며 목표 좌표는 상황에 맞게 보정됩니다. 야간 환경에서는 육안 확인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수적인데요. 조종사는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 접근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경로를 수정하게 됩니다. 목표 지역 외곽에 진입하면 저가시성 환경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구름층이나 안개로 인해 광학 장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는 레이더 기반 탐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KF-21은 공대지 탐지 능력을 활용해 목표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조종사는 다양한 탐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식별하게 됩니다. 접근 단계에서는 방공망 회피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지형을 활용한 적어도 비행을 유지하면서 탐지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전자전 장비를 활용해 적의 탐지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도 병행됩니다. KF-21은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작전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조종사는 각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접근 경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야간 임무 중 센서 오류로 인해 목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 접근 경로가 틀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기체는 장비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판단 시간이 지연되면서 작전 흐름이 끊기는 문제를 겪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 실제 운용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과 F-16을 통해 야간 정밀 타격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운용 절차가 정교하게 정리됐죠. 이 경험은 KF-21 운용 개념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실제 임무 수행 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목표 지역에 근접하면 식별 단계가 진행됩니다. 열 신호 기반 탐지를 통해 목표와 주변 환경을 구분하고 좌표 정확도를 재확인합니다. 도시 외곽이나 산악 지형에서는 주변 구조물과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작은 오차도 임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KF-21은 이 단계에서 안정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종사는 이를 바탕으로 타격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타격 직전 단계에서는 무장 선택과 투하 방식이 결정됩니다. 목표 특성과 환경에 따라 유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좌표 기반 또는 센서 유도 방식이 선택됩니다. KF-21은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임무에 맞는 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KF-21의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는 타격 이후 단계까지 포함하여 전체 작전 완성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야간과 저가시성 환경에서는 타격 순간뿐 아니라 이탈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되는데요. 목표를 타격한 이후 전투기는 즉시 이탈 경로로 전환하며 이 과정에서도 방공 위협과 기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초기 계획된 항로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장 투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좌표 정확도와 유도 성능이 결합되면서 타격 결과가 결정됩니다. 정밀 유도 무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목표에 대한 타격 정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KF-21은 이러한 무장 운용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야간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죠. 조종사는 투하 이후 결과를 즉시 확인하기보다는 이탈 경로 확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탈 단계에서는 생존성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고속으로 공역을 벗어나면서 적의 대응을 회피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전자전 장비를 활용해 추적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야간 환경에서는 시야 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정된 경로와 데이터 기반 항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KF-21은 안정적인 항법 지원을 통해 조종사가 빠르게 공역을 이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사례에서는 이탈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타격 이후 상황 인식이 늦어지거나 장비 간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환경에서는 작은 지연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임무 실패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타격 능력뿐 아니라 전체 작전 흐름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타격 이후 단계에서도 정보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빠르게 통합되면서 조종사는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탈 과정에서의 판단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생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특히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야간 작전에서는 조종사의 피로도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집중력 유지가 요구되며 이를 지원하는 표시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KF-21은 조종사의 상황 인식을 돕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임무 지속 능력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정적인 정보 제공과 직관적인 표시 방식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 전력 운용 경험을 통해 야간 정밀 타격 임무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F-15과 F-16의 운용 경험은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서 실제 작전 절차의 정교화로 이어졌는데요.
이 축적된 경험이 KF-21에 반영되면서 국내 전투기 전력은 더욱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기술 기반으로 이와 같은 정밀 타격 흐름이 구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야간과 저가시성 환경에서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장비 확보 수준을 넘어 운용 능력까지 확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기반으로 이어집니다.